얘기해보자, 담론하자 그런 데서 실력도 있는 사람이 행복포럼을 한 2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제 얘기는 이로 마치고 홍보사항이 한 곡이 있습니다. 우리 행복포럼에는 부위원장님들이 한 4분 계세요. 이 어렌지를 해주는, 강의를 해주는 우리 배영기 교수님이 계시고, 또 문화답사를 담당해주는 정성권 박사님이 계시고, 또 매주 금요일 행복한 편지라고 해서 담당하는 김종문 박사가 있고, 한분 최창현 박사는 지금 여사일이 만납니다. 이렇게 행복포럼도 겉으로는 위원장이 혼자 하는 것까지만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호명했었던 우리 배기 교수님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지금 강의를 어려운 잘했습니다. 일어서서 앉으세요. 역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 탐방을 주로 해주는 우리 문학의 아주 대단한 신분들 정성권 박사 우리 동행자입니다. 행복통지를 담당하는 우리 김성근 박사는 아직 안 오셨네요. 그래서 우리 정성권 박사께서 문화 답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째 했던 얘기입니다. 예. 이번에 저희 행복포럼에서는 8월 19일날 그 의주대로 답사 해갖고요. 주 답사 예정했습니다. 근데 이번 답사는 예전처럼 뭐 이렇게 유료로 가는 게 아니고요. 하주시하고 제가 알고 있는 ANA 문화연구소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갖고 하주시 후원으로 이제 무료 답사비 없습니다. 대신 이제 인원수 제한이 있어갖고요. 인원수 제한이 있어갖고 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 해운먼지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행궁터가 이제 파주 해운먼지에서 최근에 발굴됐고요. 제가 근데 발굴도 참여했었는데 거기랑 이제 한명회를 비롯해갖고 당시에 이제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이제 용미리 마애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을 좀 답사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관 장군 무덤하고 화석정민 임진나루 이렇게 답사를 하는데요. 점심하고 차량은 이제 파주시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파주시에서 제공하고 대신 이제 이 무료다 보니까 인원이 한정돼 있어갖고요. 일단은 이제 행복 한반도 선진화재단 기획위원 선생님들 우선 가고 나머지 자리가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가 빈 자리는 이제 공지를 통해 갖고 희망자 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사님 소개가 되는 데가 이제 잘 안 모이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불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까지 합니다. 오늘 그 대한교육신문을 우리 회원이시고 많이 도와주고 여기에 아까 행복포럼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원고를 지고 있는데 이렇게 어머니의 범란이라는 그걸 아주 좋은 기사를 내주신 우리 선생님 대단히 감사하고 한번 보시고 제 글이 아주 별것은 없는데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범란 이렇게 해서 연말이면 그 편지를 모아가지고 행복한 본리아 시대 행복한 편지라는 주제로 책을 엮으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면에다 이렇게 해줘도 되는 건가 보이면 후원을 좀 많이 하십시오. 돈 주라 공갈치지 말고. 공갈친 게 아니죠. 어이 좀 내. 아이 근데 잘 나가시다. 왜 자꾸 또 공갈로 갑니까? 알았습니다. 맨날 저기 학교만 계시고 그래. 그러면 오늘 그 강사 선생님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이 젊은 필명이 왕필입니다. 본명은 왕원군이고. 그래서 그 학원가에서 대단한 강사입니다. 이런 강사로는 이 강남 쪽에서는 대단히 그 매식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현금관 원로에 좀 임원을 했는데 강의를 한번 들어보니까 젊은이로서 대단히 메시지를 주는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훌륭한 강의 하신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 영어책, 오늘 그 나눠준 책이 있습니다만, 저서로는 시사상식 포켓 영어가 이거와 시사상식 영어, 국민 영어 단어, 그 다음에 그룹핑 보캐블러리 33,000. 강의는 이제 보캐블이 22,000, 성문 종합 영어, 토익 국민 영어 단어, 시사 상식 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와 고전을 아우리는 아주 실력 있는 이제 강사 선생님이십니다. 오늘도 사이사이 영어 얘기도 하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는 왕왕군 박사를 박수로 한번 환영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머리를 숙여서 이 부분을 보여드린다면 다 보여드린다. 어떤 광고에서 봤더니 여자 동료사람에서 이제 이렇게 바닷가를 보고 있는데 한 멋진 남자가 막 뛰어와요. 그래서 이 여자들에서 오 그러는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근데 그 남자가 머리가 이렇게 없으니까 그 여자 둘이서 에 하고 바뀌더라고요. 이게 이제 머리가 벗겨지면 남자들이 어떤 그런 좀 멋있는 모습이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머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민소망자, 은중원자, 풍전자, 왕원군을 하고 지금 마이크 키세요. 알려진 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 연구소를 하고 있고 또 영어 책을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도 좀 밝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가 이제 영어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거면 나라는 작지만 세계 최고의 영어책을 한번 써보자 하고 10년을 가장 황금기에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결실이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렇게 존경하는 저를 이렇게 어여삐 봐주신 거죠. 사실 제가 무슨 실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여삐 봐주셔서 이 행복 포럼에서 당신같이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복을 한 번쯤 이렇게 선사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그런 메시지로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왜냐면 저는 일천하지만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나 또는 청중들 같은 경우는 어떤 고매한 분이나 석학들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제가 갖고 있던 짧은 지식이나마 좀 조합을 해서 제가 행복을 어떻게 컨셉을 잡을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이제 한 개인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도 맞지만 그건 다운탑 방식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다운탑 방식인데 사실은 상탑 하부정이라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은 당연히 맑은데 지금 어느 나라나 월드컵을 비롯해서 어떤 단체나 나라나 위가 안 썩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피폐하고 정신적으로 지금 많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럴 때 그냥 이나마 우리끼리라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도피처를 마련하며 결국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게 좋은가 이런 부분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즐겨 읽던 책 중에서 한 가지 답을 하나 찾긴 찾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왜 참아야 되고 또 참을 때는 어떤 키워드를 갖고 참아야 되는가. 그게 희망이더라고요. 근데 희망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일단 현실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고사는 이게 이제 항아리라는 뜻입니다. 그 옆에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신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이라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릉도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를 한번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잠깐의 이제 제가 이야기거리를 도입 부분만 써놨는데 이 이야기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치가 선정보다는 학정이 더 많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 그때 그 당시 백성들이나 또는 지금의 어려운 사람들이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위로처를 찾아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중국의 거기 보시면 이제 거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2층 집을 갖고 있는 이 거리를 이렇게 관리하는 하급 관리가 살고 있었어요. 여기에는 영약을 팔고 있는 노인네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방식은 그냥 스토리텔링 방식입니다. 말씀만 그냥 잘 들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하급 관리가, 옛날에는 관리가 파워가 무지하게 셌어요. 조선시대나 우리나라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백성이라든가 또는 뭐 약방이라든가 또는 장영실이 같은 사람들은 세종이 불러주기 전에는 아예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사실은요. 거기에 세종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요. 그런데 하급 관리들이 그 동네를 사실 횡행하고 다니죠. 예. 그걸 바로라고 하기도 하는데,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오후에 이제 해가 늦적 이제 지기 시작하는데, 2층에 이제 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마침 그 사람 눈에 들어온 게 조그만 약방 할아버지가 여기에 이제 문을 닫고 있었어요. 닫고 있었는데 그 집 바로 그 옆에 요만한 항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도 키도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한 45 정도, 5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제 작은 할아버지인데, 이 관리는 이제 등치가 크거든요. 옛날에는 관리를 뽑을 때 등치를 큰 사람, 왜냐면 제압을 해야 되니까. 등치 큰 게 이제 좀 게으른 자세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노인네가 와서 이제 문을 닫으니까 그 사람이 파는 약은 영약입니다. 신령영자, 영약. 약을 팔던 노인네가 거기서 뭐 기웃기웃하고 주변을 슬쩍 살피더니 항아리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어라? 그래서 한참을 지켜보죠. 안 나와.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가갖고 이렇게 폼을 잡죠. 난 누구라고? 이 동네 잘 나가는 관리입니다. 너 알아서 이제 불어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영감, 내가 어저께 봤어. 딱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딱 눈치를 보니까 본 것 같거든요. 좋아. 내일 와. 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일 와 해서 그 다음에 알았어.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갔더니 내가 당신한테 보여줄 세계가 하나 있는데 절대로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그래서 그 약속만 지켜주면 내가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없던 걸로 하세요. 그랬더니 약속 지키겠습니다.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서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그 무릉도원처럼 어느 지점을 딱 지나고 나니까 별천지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가 왜 있었을까 이 얘기죠. 그 왜 있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고 항상 정치 구조라는 것이 어떤 인간 구조,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물론 위원장님 계시고 또 여기 산하 조직이 있듯이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구조입니다. 그죠? 그럼 요 위에 여기에 한 1%를 빼놓고서 1%를 빼놓고 나머지 99% 이하 또는 90% 이하는 어떻게 살까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 나름대로 삶의 위안처라든가 또는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상상력, 근거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았을까 싶어서 거기서 나온 고사가 호중천이라는 고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호중천이라는 고사를 시작으로 해서 저라고 어찌 행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행복한 마음이 대부분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또는 무덤덤한 기분도 있고 또는 살다 보면 불행도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러한 나름대로 어떠한 상상력을 키우거나 또는 자기 세계에 좀 몰입을 해서 현실이 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슬기롭게, 그래서 제가 제시한 게 선인의 지혜입니다. 우리의 선배가 되는 호중천을 만든 사람은 도대체 이걸 어떤 뜻으로 호중천을 만들어냈을까? 사람이 사는 거는 항상 과거나 현재나 그 사람한테도 그 당시 과거가